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이 됐네요.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월이라는 게 어, 지나간 시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직 그래도 11월은 뭔가 여지가 남아있는 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갈무리하고 할 것이 있었다면 또 그런 시간이 그래도 여지가 남아 있는 달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1년 중에 또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각각의 다채로운 빛으로 가장 풍성한 아름다움을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가 11월 같습니다. 성급하게 벌써 나뭇잎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나무들이 있기도 하고요. 나무나 또 그 밖에 꽃들에게 참 오래 시선이 가는 그런 때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쩌면 꽃나무가 중얼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독다독 11월 첫째 주 다독다독의 책은 꽃나무가 중얼거렸다라는 신준수 시인의 시집입니다. 네, 신준수 시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작가님 소개해드리고 작가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강원도 영월 서강자락에서 태어나 자연을 놀이터로 뛰놀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2010년 농민신문 신춘문예 당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해서 매운방이라는 시집이 있고, 그리고 생태 에세이 토끼똥에서 녹차 냄새가 나요. 껌먹는 두더지가 있습니다. 충북작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신준수입니다. 이렇게 준수한 계절에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공원을 산책했는데 진짜 이렇게 김은숙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해의 계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봄에는 예쁜 꽃들이 피서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무릎을 접고 보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나무들이 단풍이 드니까 그냥 고개를 들고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뭇잎이 이렇게 어깨를 치기도 하고 머리를 스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어느 시인의 나뭇잎이 어깨를 툭 치고 가는 것을 우주가 내 몸을 다녀가셨다라고 하는 식기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주가 이렇게 늘 나를 보듬어주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주 삼라만상의 어떤 생성과 소멸의 원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준수 시인 많이 알고 계시죠? 시집에 대한 의견, 또 신준수 시인의 꼭 이 꽃나무가 중얼거렸다가 아니어도 다른 시집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궁금하신 것 있으면 말씀 남겨주시고, 작가님이 낭독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도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디어 Z 아직 구독 안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가 본 적 있나요? 작년에 2020년, 21년 이렇게 굉장히 격조했어요. 그죠? 예, 그러게요. 2020년에 이 시집 20년에, 때문에 봤어요. 예. 출간하시고 네. 보고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그쵸. 이렇게 뵙게 되는데 저만 못 만나신 건 아니죠. 시대가 네, 시대니만큼.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일, 즐거웠던 일도 좀 있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이제 그동안에 음, 이렇게 바쁘게 살았으니까
이제 조금 쉼의 나를 네. 위한 쉼의 시간이 아니었나 네네. 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뭐 다들 어렵다 어. 하는 것만큼 저는 프리랜서니까 프리랜서 또한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네. 예,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아, 이 꽃나무가 중얼거렸다가 2020년 네. 작년 7월에 예. 출간하신 거고 출간하고 우리 축하 모임 가졌었어요, 예, 그죠? 그렇죠. 예. 요 매운방이 14년. 2014년, 네. 그러니까 6년 만에 내신 네네. 시집이에요. 시집 출간 후에 기분 좋았던 일이나 기억나는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분 좋았던 거는 작년 7월에 이게 나왔는데 20년 문학 남름 도서로 아르코 도서. 예, 아르코 네, 도서로 네. 선정이 됐어요. 네, 네. 그게 가장 그렇죠. 기뻤던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네, 외적인 어떤 지지와 인정 네. 그런 게 이렇게 뭐 무슨 문학나눔 도서로 선정된다든가 네.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지지를 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기도 하고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 10월에 네. 교육청 독서 페스티벌에 제가 예. 모시고 말씀 나눴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많은 시 쓰는 사람들도 많은 것도 좋고 또 좋은 시집이 나오는 일도 중요한데 결국은 독자들에게 그렇죠. 읽혀지고 많은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중요한 일이라서 이게 꼭 뭐 당해년도만이 아니라 이어서 계속 이런 오늘 같은 시간도 또 이어지면서 많은 나눔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꽃나무가 중얼거렸다 해서 특별히 독자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시가 있죠. 저는 뭐라고 벌써 짐작이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 독서 페스티벌에서도 네. 그 시를 제가 낭독한 기억이 나는데 예. 뭔가요? 이제 일반적으로 분들이 그 이종배라는 네. 시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네,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성을 띤 성안길 네. 예, 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농담처럼 이렇게 덕담처럼 네. 이제 제 이름을 가지고 쓴 네. 이만하면 됐다. 네. 준수. 네. 그 네. 시에 대해서는 그냥 재미있게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이종배라는 시를 네. 이 시집에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시집이 우리가 시집 전체에서 모든 시가 다 좋으면 더 좋지만 정말 이 시 정말 좋다 이런 시를 한두 편 만나는 것도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님의 신앙독 이종배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집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16쪽에 이종배 낭독하겠습니다. 이종배, 종배가 죽었다. 살짝 모자란 종배가 살짝 모자란 겨울에 죽었다. 엄마가 없던 종배는 강가에서 놀았다. 음악책을 찢어서 국어책을 찢어 종이배를 접어 띄웠다. 어떤 날은 엄마라는 말이 찰랑찰랑 물 기슭으로 밀려왔다. 어떤 날은 주머니에 구겨 넣어둔 이름 하나가 별과 별 사이를 오고 갔다. 종이배에서 이자가 빠진 종배, 살짝 모자라서 선생님 야단도 살짝 모자라게 들었고 눈물도 찔끔찔끔 살짝 모자란 듯 흘렸다. 무지개는 산수유꽃 뒤에 피었고 살구꽃은 깨금발을 하고 월요일 앞에 왔다. 덩달아 종배도 뭉클 피가 돌았다. 여울 물소리 약으로 듣던 봄이었다. 종배가 죽었다. 살짝 모자란 계절에 그가 가장 믿었던 강얼음이 깨졌다. 가로지르는 길이 제일 위험하다고 몇십 년 전부터 일렀지만 살짝 모자란 종배가 살짝 모자란 나이에 살짝 모자란 얼음 속으로 사라졌다. 봄이 되고 종배는 강 아래쪽에서 발견되었다.
그곳은 종이배가 가라앉은 곳이었다. 네. 이 누군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쵸. 예. 건데도 뭔가 이렇게 뭐 비장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살짝 모자란이라는 이 말이 그분에 대한 그분의 생애를 좀 짐작하게도 하면서 이분이 이 같이 성장하신 분이 초등학교 동창. 네. 예. 그 이렇게 소식으로 접한 거죠. 이분의 이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늘 진짜 부족하고 그랬었죠. 근데 제가 여기 청주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제가 그 영월에서 살았거든요. 그럴 때 얘가 이제 조금 살짝 그거 하니까 지나다니면은 제가 불러서 뭐 해장국도 사주고 소주도 한 잔 사주고 그랬는데 여기 오면서 이제 제가 그 소식을 들었죠. 네. 근데 이렇게 오래 알고 있던 사람의 부음을 좀 먼 거리에서 이렇게 들으면 예. 그 참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음을 바로도 아니고 한참 지나서 그렇죠. 들었을 때는 예. 그래요.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정말 단짝으로 친하던 그 친구의 부음을 너무 늦게 이미 다 한참 지나간 다음에 제가 이제 발령을 여기 받지 않고 다른데 멀리 있었는데 소식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휴대폰이 있을 때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주 80년대에 발령받고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했는데 이 시를 저는 읽으면서는 같이 이제 성장하셨다는 걸 알아서 누군가의 부음을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는 멀리서 들었을 때 느낌이 전 좀 되살아났었거든요. 네. 이종배 친구는 그냥 네.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아니라 늘 그냥, 애잔한 마음으로 네. 있었던 네. 그런 친구. 네. 일부에서 제가 형제모 바로 앞에 있는 건데요. 네. 형제 목욕탕 1를 낭독하겠습니다. 시집 갖고 계신 분은 14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형제 목욕탕 1. 자음과 모음. 앉아있는 몸, 서있는 몸, 구부린 몸들. 글자의 받침들 같다. 6시에 들어온 받침과 7시 반에 들어온 자음의 그림자가 아는 체를 하며 접혔다 펴진다. 글자들도 오래되면 때를 불리고 벗겨주어야 하는구나. 갈수록 흐릿해지는 글자들. 활처럼 부드럽게 몸이 휘거나 고추 선다는 건 어미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결이 다르다는 것. 철벅철벅 발목에 고이는 물결무늬 따라 탁탁 등을 두드리는 다정한 말은 다정한 곳을 지나왔을 것이다. 저 몸들 어떤 문자의 해체본 같다. 때를 밀고 옷 갖춰 입으면 오래전 말투들이 줄줄 새어나오는 옛말 교본쯤 되겠다. 형제 목욕탕에 뭐 자매가 가도 되는 거죠? 저는 어머니가 워낙 이 목욕탕을 좋아하셔서 제가 엄마랑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가서 꼭 갔다 올라와서 거기 짜장면 먹는 데가 있어요. 그랬던 게 끊겼죠 지금. 그렇죠. 지금 못 가는데 그래도 그 목욕탕이라는 그 공간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이렇게 가서 남의 몸 잘 안 보는데 많이 보셨나 봐요. 아니 저는 이제 여기 형제 목욕탕이 요즘은 시설 좋고 이런 목욕탕들이 많잖아요. 뭐 이름도 거창하고 그런데 제가 사는 아파트 그 뒤쪽에 가면 이렇게
그 변두리 목욕탕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목욕탕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 늘 조용하고 그래서 네. 여기를 갔는데 어느 날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이게 시의 소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서 예. 이제 목욕탕을 매일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아 이거를 시를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매일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네. 이제 보면서 그래서 형제 목욕탕이라는 시를 1, 2편으로 네, 두 개 쓰셨죠. 그래서 썼거든요. 네. 사실 모든 것이 글감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죠? 우리 주변에. 제가 최근에 쓴 게 질경이 왜곡이라는 시를 네. 썼어요. 질경 왜곡. 누군가의 어떤 모 대통령의 추모시에 질경의 꽃을 바친다는 그걸 보고 저는 조금 분개했거든요. 어디다 대고 질경의 꽃을 갖다 대나 싶어갖고 어울리지 않는 분한테 그렇게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조명하더라도 조금 어울리는 것으로 적절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형제 목욕탕은 정말 그래 우리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다 보니까 참 좋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일부에 있는 시 중에 또 이렇게 좀 뭐 특별히 애정에 가거나 소개를 하고 싶으신 시가 있을까요? 일부에 있는 시 중에 별로 조명을 받지 않는 시인데요. 네. 여기에 22페이지에 매일매일이라는 네, 시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시를 쓸 때는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위에 보면은 뭐 약을 먹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서부터 나이가 들면서 매일 복용을 해야 되는 약이 생기는 거예요. 많아지죠. 예, 처음에는 한 알이다가 몇 년 지나면서 네. 한 알이 추가되고 한 알이 추가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쓰는데 저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거 쓸 때는 참 슬펐어요. 예, 슬펐는데 조명은 받지 못하더라고요. 이 시가. 근데 저는 나름대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랬구나. 그런 좀 지나가는 시였어요. 저도 그냥 그쵸?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시에서 보면은 이게 진짜 슬프지만 슬프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굉장히 좀 애착이 가는 그런 시입니다. 네. 우리 나이 먹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예. 슬픈 것 같아요. 서글퍼지는 게 많죠. 약이 점점 그래서 늘어나죠. 그 약을 이게 저희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눠요. 뭐 몇 시에 먹는 약, 몇 시에 먹는 이게 너무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특히 이제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이제 딱 그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꼭 먹어야 되는 게 아니어도 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들이 괜히 안 먹으면 불안한 거 같고. 네, 그렇죠. 그래도 나이 먹는 게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꽃나무가 중얼거렸다. 이제 그 표제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게 56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나요? 네. 꽃나무가 중얼거렸다. 밖으로 나오니 4월. 살구꽃 제잘제잘 말놀이 중이시다. 성큼성큼 묘비로 주소를 전입한 아버지. 나는 책망의 눈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손목시계가 헐렁한 아버지는 제라늄 줄기 같은 팔을 뻗어 어딘가를 가자고 나를 끌었다. 마디가 검고 손톱 속 반달이 눈썹처럼 까맸다. 가요, 집에 가요. 어릴 적 술 취한 아버지를 잡아 끌었던 것 같이 어디일까? 아버지가 가자는 그곳. 꽃놀이는 아닐 것이어서 싫다니까 눈이 축축해지도록 버텼다. 끌고 당기고 버티다 아침까지 온 날 팔이 뻐근하고 목이 돌아가지를 않았다. 불을 켜봐. 꽃나무들이 꿈
밖으로 나갈 거야. 그런 날 온종일 내 몸에서 결리는 아버지, 끌어도 끌어도 버티던 술 취한 아버지가 이곳 저곳에서 욱신거린다. 가끔 오세요? 아버지가 어떠세요? 가끔. 예. 네. 그래도 이제 편안하게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죠? 예. 저도 처음에는 엄청 힘들게 아버지를 이렇게 꿈속에서 만나더라도 그러다가 예. 점점 편안해지시는 시간이 네, 그런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글쎄 어떤 때는 꽃나무로 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힘겨운 바람으로 이렇게 느껴지게도 오시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한테 그렇게 남아있는 분인 거죠. 그렇죠. 네. 묵묵히 그냥 바라만 보다가도 가시고 네. 그냥 서로 멀리서 이렇게 네. 스치기만 하기도 하고 예, 여러 모습으로 보이는 네. 것 같아요. 제가 올 봄에 이제 문 밖에서 그 아직 퇴고를 완벽하게 못한 건데 그래도 꿈이었죠. 문을 현관문을 열으니까 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냄비를 들고 예전에 제가 분평동 살 때 현대대우 살 때 먹고 출근하라고 봄에 쑥국을 끓여갖고 아버지가 갖다 주신 적이 있는데 봄에 그 꿈을 또 꾼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그걸 들고 들어오시라 그래도 그냥 이렇게 웃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깼는데 왜 못 들어오시냐고. 네, 그래서 그걸 시로 이제 쓴 게 아직 마무리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초고만 써놓은 게 있기도 해요. 여기 4월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7월 아니면 8월이라는 44쪽의 시를 읽겠습니다. 7월 아니면 8월. 어깨 탈구 후유증으로 경락 마사지를 받았다. 목을 비틀고 어깨 쪽지를 사정없이 누르더니 아직 날개가 접혀 있네요. 꽃잠에 들었던 구름 펴졌다 도로 접힌다. 꽃들을 매미의 날개를 오해했다. 필생이라는 말을 피어난 다음에라야 반드시 접힌다는 말로 깜빡 오해했다. 그렇다면 내 어깨쯤에 7월 아니면 8월이 있다는 말. 탈피한 매미가 아직 날개를 말리고 있다는 말. 몇십 년 동안 말리기만 하고 쫙 펴지지 않은 날개가 이렇게 뻐근하고 결린다는 것. 어깨를 누를 때마다 외마디 비명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서툰 울음을 내뱉는 내 몸속에 절기를 돌던 수레국화 꽃잎 반원처럼 돈다. 우리가 어떤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우리의 삶의 계절을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준수 씨하고 제가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거의 같은데 지금 어느 계절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절기를 이렇게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겨울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 같이 지금 가을 속에 제 스스로가 가을 속에 있는 것 같고 지금 1년으로 보면 11월은 아니고 10월쯤 10월쯤 가장 아름답고 뭔가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되고 너무 뜨겁지 않고 춥지 않고 그런 계절. 한낮 하루로 보면 노을이 질 무렵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우리가 있다고 위안을 좀 삼으면서
좀 뼈마디가 욱신거리기도 하고 여기저기 맞춰야 되고 네. 막 이렇더라도 그렇죠. 좀 더 기운을 내야죠. 뼈마디는 욱신거리고 매일매일 아픈 곳이 한 곳씩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 가끔 지금이 참 좋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때가 뭐냐면은 네. 아이들이 이제 다 네. 커서 네. 내 손이 그게 내 필요로 하지 손길이, 않아. 필요하지 않고 네. 이제 뭐 남편도 덤덤해졌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어디 나가서도 저녁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시기가 네. 참 좋고 아직 젊은 친구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부러워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이 참 좋구나. 네. 그리고 저도 젊었을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 다 키워놓은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참 좋은 시기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막 무엇인가 되어야 할 것이 없어서 저는 좋아요. 어느 만큼 무엇을 해야 되는데 라든가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 뭔가 애태우거나 애명글면 할 것도 없고 누군가를 막 바라보고 그러니까 뭐 정말 사랑에 빠져서 막 열병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온도가 뜨겁지 않으니까 평화로운 거죠.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평화의 지대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2부에 있는 시 중에 또 소개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이만하면 됐다 준수. 제가 그건 3부. 그거 그게 3부죠. 3부. 네, 3부를 2부에서 혹시 넘어가기 전에 3부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2부, 추가로 말씀하실 시가 2부 없으면 그냥 3부로 넘어갈까요? 네네. 즐거운 중력이라는 네. 즐거운 시를 중력. 언제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이거는 저희 작가회의 장문석 선생님이 네네.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그분이 항상 술을 거나하게 드시지만은 이야기를 하시면은 뼈 있는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모여 있는데 누군가가 저쪽에서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걷는 게 말이야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걷고 하는데 중력이 없다면은 우리는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혼자 하시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시를 쓰기 위해서 다 뭐 중력하면 알고 있는 거지만은 이거를 시로 쓰기에는 더 많은 게 또 필요해서 중력에 대해서 이때 공부를 나름대로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력이라는 시도 좀 애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렇지만 사람들이 별로 이 시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애정이 가는 거는 그 앞에 문맹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근데 요건 굉장히 슬픈 저희 동생이 아직 나이가 많지가 않은 동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러면서 이게 글자를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하나도 못 읽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저 글자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갔더니 옳게 하고 그 조카들이 이렇게 종이를 갖다 놓고 자기 이름 우리 어렸을 때 그 한글 연습하듯이 자기 이름 이렇게 따라서 앞에다 써주면 따라서 쓰고 엄마 이름, 딸 이름, 아들 이름 이런 거를 따라서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2달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도 글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도 잘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거를 보고 제가 이 문맹이라는 시를 쓰는데 다행히 지금은 건강해요.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참
그래서 언제 이 시를 쓰고 제가 이제 가족들 그 밴드에 올렸더니 가족들이 다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웠어요. 요즘에 언어 사용이 이게 우리가 문맹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썼잖아요. 예. 요새는 또 그 말을 안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라고 써요 요즘은? 그러니까 뭐 문해력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뭔가 문해. 그래서 요새 언어를 따라가기가 어려워.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다가 예.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장애인이라고 했던 말을 그쵸, 한동안은 요즘은 그런 말 못 장애우로 마치 이제 그분들을 더 조금 더 친근하게 예. 다정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그것도 또 동정이 섞였다고 또 안 된대요. 그래서 또 요새 장애인이 공식 언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를 그때그때 자꾸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장애우로 한참 막 밖에서 써서 제가 최근에 원고를 쓸 때 그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시대가 자꾸 우리가 허겁지겁 따라가게 그쵸.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70쪽에 시 한 편 낭독하겠습니다. 매화도라는 시인데요. 매화도. 바람은 돋았다 사라지고 꽃잎에 묻어나는 바람의 안부에 따라 구역이 나뉜 할멈들은 평생 두 곳의 마을이 있다. 태어나 자란 마을과 첩첩 자식들 키워낸 시집이 그렇다. 영월군 한반도면 경로당, 꾸덕한 손끝마다 알록달록 색종이 들려있다. 몇십 년 같은 토질의 밭을 가꾸었으니 손가락은 같은 풍토로 휘어졌거나 늦가을 갈잎처럼 거칠다. 경로당 문화 프로그램 꽃 접는 시간. 어느 손에서는 모란이 피고 어느 손에서는 매화가 핀다. 피우는 제주 어디 저뿐인가. 그 넓고 넓은 논밭 다 피우고 집안 살림도 새끼들도 보란듯이 피워낸 제주인데 고작 꽃 한 송이 피워내는 일은 일도 아니지만 연신 깔깔 서툴다. 꽃 피우는 일이 꽃 접는 일과 같아서 뾰족한 별처럼 무더기로 따끔거렸을 꽃 언저리, 모란 매화 장미 튤립, 아코디언처럼 겹겹이 피었다지는 한겨울 경로당, 꽃밭인 양 지천으로 봄이다. 할머니들의 삶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경우보다는 다 가족의 이야기로 그렇죠. 가꿔지죠, 그죠? 그렇죠.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가 할머니가 됐을 때도 그럴까요? 저희가 글을 쓰면 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네, 네. 이제 3부에서 지금 이만하면 됐다 준수라는 어떻게 보면 이 시집의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많이 거론이 되는 시인데요. 시인의 신앙독 세 번째로 이만하면 됐다 준수 64쪽에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준수. 신준수, 준수. 내 이름 내가 부르면 입 끝에 청량한 물줄기가 흐른다. 준수사항 꼼꼼히 챙기며 왔다. 허약한 학적과 못 미치는 기대들도 디딤돌이 되었다. 지난 독설, 절기를 떠난 꽃과 꽃잎들, 지나온 준수보다 방심하지 말아야 할 준수. 왜 향기는 흐릿해진 문장에 더 다정한 것인지. 이만하면 됐다는 준수, 드문드문 빼먹은 준수, 우수수 떨어진 준수, 집요하게 끌고 가는 준수. 그 어떤 준수에도 내 성씨 붙이면 그게 곧 신준수.
좋으시겠어요. 아주 좋은 이름이라 좋으시겠어요. 저는 제가 올해 이제 회갑이 돼서 2021년이 61년생이 61세가 되는 해예요. 그래서 제가 61년생 김은숙이라는 시를 한 편 썼거든요. 어디 이제 어디 발표는 안 하고 그냥 갖고만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나이가 되니까 60년 살아온 시간에 대한 걸 좀 헤아리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이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제 이름을 이렇게 제목에만 쓰고 이름 갖고 뭔가를 할 수는 없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목에 특히 준수 자체를 좀 굵은 글씨로 해놓으셨잖아요. 네. 이런 시가 그렇게 굵게 해놓은 제목이 있는 게 이거 하나지 않아요? 네. 강조하고 싶어서 제 이름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보통 이게 남자 이름으로 이게 우리 세대에는 그렇죠. 남녀의 이름이 구분이 좀 맞아요. 뚜렷한 편이어서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름이 좋아지신 거죠? 그러니까 제 이름이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학교 다닐 때는 창피하고 아이들이 막 남자라고 놀리기도 하고 그런데 성인이 돼서 주변에서 이름이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진짜 좋은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 이름에 애착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름 좋아요. 부러운 이름이죠. 저는 우리 식구 중에서 제 이름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뭐 좋습니다. 지나온 준수보다 방심하지 말아야 할 준수. 네. 제가 이 시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아는 분들이 어디 가다가 뭐 이렇게 신호 대기하고 섰을 때 앞에 보면 신호준수 이렇게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어디 가면은 이렇게 교과서에도 뭐 이렇게 준수 있으면 그것도 찍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거에 많이 쓰이니까 그죠? 그러기도 하고 제가 뭐 이제 저희 가족들이 제가 뭘 어떻게 하다 이렇게 조금 하면은 준수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네. 그 형제 자매분들의 이름이 돌림자가 수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가 이제 맞이고 제 밑에 바로 여동생인데 저하고 여동생은 저희 할머니가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냥 뭐든지 좋으면 참 준수하다. 그래서 그냥 그냥 준수라고 지으셨대요. 그리고 제 밑에 동생은 은옥인데 그냥 예전에는 은하고 옥이 귀했잖아요. 아니에요. 은옥이 이름 그래서 정말 동생분은 지금 그 이름 마음에 했어요. 그 동생은 개명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남동생들은 돌림으로 지셨어요. 우리 때 이름이 끝자가 여자 이름에 옥, 순, 숙, 뭐 정말 이렇게. 네. 그래서 준수라는 이름은 정말 준수한 이름이에요. 네. 3부에 있는 시 중에서 혹시 추가로 하실 게 없으면 제가 여기에 방청하고 아니 4부까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선 4부 시를 좀 이제 소개를 할 텐데 4부에 있는 시 중에 제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저는 98쪽에 포도송이 쿠폰이라는 걸 골랐는데요. 포도송이 쿠폰. 한의원을 다녀왔다고 자꾸 아픈 얘기야. 아까는 이 시집에는 그렇게 어깨 축제 아프고 경락 마사지 받고 전 아직 경락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한의원을 다녀왔다. 거북목이 주범이란다. 종종 등짝에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부려놓고 가는 내가 꾸지 않은 꿈이 나를 멀리서 바라보며 근심하는 것도 부풀어 펄럭이는 등 배달 음식점에서 받은 포도송이 쿠폰 스티커판 같다.
맵시를 박차고 도달한 결림은 햇살이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등에 꽂힌 흔적이다. 시든 우엉꽃잎처럼 멀어지는 어떤 체위들이 더 이상의 동작을 달고 잠적한 계절. 그래서 한 몇십 년 사용한 미닫이 문짝같이 자주 결리거나 뻐근한 그곳을 열어젖힌 자국. 저 쿠폰 빈자리마다 턱턱 결리거나 뻐근한 곳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 빈자리 다 채우면 또 며칠은 체위들의 반경 늘어날 것이고 몸 곳곳에 포도송이 스티커처럼 포도가 익을 철. 나는 모로 누워 포도가 더 오래 싱싱하다는 것이 공포다. 한의원에는 이제 목 때문에 침 맞으러 가신 거죠. 뭐 어느 날은 목이 아프고 어느 날은 등이 아프고. 네, 저도 여기 경추 여기 염증이 있어서 전에 한번 일어났는데 이렇게 목을 이렇게만 하고 들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갑자기. 예, 그랬을 때 가서 한의원 이제 진료를 받기도 했는데. 이렇게 자꾸 아파서 포도송이 그 스티커 채우듯이 단골되면 안 되는데요, 그죠? 그러네요. 너무 좀 서글퍼지는 게 많은데 그러면 시인께서 4부에 시 한 편 낭독하고 제가 또 다른 분을 모셔서 시 낭독도 듣겠습니다. 네. 제가 낭독하나요? 네. 예. 104페이지 미숫가루 폭탄. 여기 조금 시가 긴데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연평해전 영화를 보았다. 휴가철이라 6남매가 모였다. 짝꿍들의 아들, 딸까지 읍내 영화관이 꽉 차도록 나란히 앉았다. 오래전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할머니는 밥그릇에 밥풀을 남기거나 흘리면 피난 시절 배골턴 이야기를 하시곤 했다. 총알이 눈앞에서 날고 폭탄 터지는 앞에서도 길에 떨어져 있는 벼이삭을 주었고 파달 콩알을 주었다는. 폭탄을 본 적 없고 폭탄 터지는 걸 본 적도 없는 우리는 할머니의 폭탄 이야기가 시작되면 귀를 막고 딴청을 부리곤 했다. 어느 날 막내 동생이 폭탄이 뭐예요? 마침 방학이라 이웃에 사는 사촌들까지 10여 명은 좋게 모였다. 할머니는 미숫가루를 한 대 접다 오셨다.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으라고 했다. 마냥 신이 나서 너나 할 것 없이 미숫가루를 입에 마구 퍼넣었다. 물 한 모금 없이 아무리 삼키려고 해도 입천장, 혀 목젖에 쩍 달라붙어 넘어가지 않았다. 숨도 쉬지 못하고 캑캑거리기 시작했다. 푸하하하 웃음이 터지고 미숫가루가 입에서 튀어나왔다. 나비 같고 꽃 같고 새 같다. 미숫가루는 얼굴에서 귀로 눈두덩까지 덮었고 사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10여 명이 서로 푸푸 거려댔으니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깔깔댔다. 배를 잡고 뒹굴었다. 머리카락이 푸세푸세 억새꽃처럼 흔들렸다. 콧날이 핑 울 때까지 울다 웃다. 얼마쯤 지났을까? 이게 폭탄이니라. 새들은 디덤디덤 노래 불렀다. 네. 그 전경이 다 그려져요. 예,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네. 그리고 준수 시인한테 또 할머니는 특별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특별하고 제가 지금 이 책을 가져와서 소개를 못했는데 껌먹는 두더지라는 제가 이거를 너무 재밌게 읽고 시를 썼잖아요. 껌먹는 두더지 신주. 정말 이 부자다. 어린 시절 이렇게 자연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보는 게 다르고 그 숲에 관심을 갖고 하신 것도 다 어린 시절이 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계신 이재표 시인께서 워낙 또 우리 신준수 시인하고
아주 오래전에 아신 거죠? 예, 2000년대 초반에 네. 그때 충청일보에 교열부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신문사들 다 쪼그라붙어서 없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교열부가 있을 때 교열부 기자이셨었어요. 네.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침에 페이스북 보고 제가 처음에 교열부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우리 학교에서 저 학생들 뭐 이렇게 단속하고 뭐 이런 약간의 처음엔 뭐지 이게 그러다 읽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 꽃나무가 중얼거렸다 이 시집 그 전부터 갖고 계셨나요? 오늘 처음인가요? 오늘 받았습니다. 아하 참네. 제가 껌 먹는 두더지는 제가 사서 읽었는데 네. 저희 집 강아지가 그 막 이빨 날 때 저 책을 그러니까 두더지가 껌 먹었잖아요. 네. 저희 개가 저 시집의 끝 부분을 먹었어요. 다. 예. 이 껌 두더지? 예, 그 책을. 그래서 제가 예. 그 테이프로 잘 마무리해가지고 갖고 있어요. 네. 집에. 나는 이거를 내가 잘 소화하고 껌 먹는 두더지라는 시를 썼다니까 이 책에 대한. 네. 자 그러면 시 한 편 낭독 부탁드릴게요. 몇 쪽에 있는 90페이지 손톱달. 네네. 손톱달. 달에 손톱을 대본다. 하얀 달, 상연 달 떠 있다. 양쪽 엄지에. 옛적에 달을 좋아하는 공주가 있었다. 임금님은 손톱만한 초승달 브로치를 만들어 주었다는. 상연 달 뜰 때 하얀 달 자르고 하얀 달 되어도 하얀 달 되어 또 손톱을 자른다. 서로 굽은 등을 보지 못했으므로 어쩌다 웃자란 달 속도는 검은 먹구름이거나 불편한 길이가 된다. 손톱의 속도란 한 달을 주기로 웃자라는 각질의 시간. 나는 하얀 달로 밥을 먹고 상연 달로 꽃씨를 심는다. 구름 한 자락이 꽃 언덕을 끌고 간다. 몇 억 년을 걸어와 습관처럼 떠돌다 바람처럼 눕는. 등은 꼭 상연과 하연, 그 중간을 택해 가렵다. 시원하게 긁다 보면 달이 궤도를 따라 붉게 지나간 자국 보인다. 네,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되신 거죠? 예. 마지막 부분? 그것도 제가 발표는 안 한 것 같은데 저도 이 손톱 갖고 달을 쓴 시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손톱 을 깎고 되게 심란할 때 대천을 갔는데 네. 밤바다에 제가 깎은 손톱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쓴 시가 갑자기 보니까. 예. 네. 이재표 시인도 책을 낼 준비를 방송에서 언급하지 말까요? 아니 뭐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말로만 계속 낸다고 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원래 제가 공개를 해야지. 아니 제가 재작년 2019년에 한번 그 도플러 효과의 속달을 가지고 책방에서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9월에 하려고 그랬더니 연말쯤 새 책이 나올지 모르니까 미뤄달라 해서 미뤘더니 그게 2020년이었구나. 그다음에 1년이 지나도 지금 이제 안 나와서 그때 이제 저 정치판에 갔다가 못 썼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촉하지 않고 이건 재촉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거기다가 요즘도 항상 보면 너무 바쁜 것이 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뭐 시인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사는 시간이 워낙 많겠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나오겠죠. 뭐 나오면 여기 꼭 한번 제가 미디어 제트 이 다독다독 하는 종료하기 전에 책이 나오면 한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꽃나무가 중얼거렸다에서
시를 한 8편 정도 예. 낭독하고 9편 낭독하고 또 이렇게 소개를 말씀하신 네.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추가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시 말하자면 창작 배경이나 뭐 일화와 관련된 거 또 시와 관련된 사람이나 뭐 떠오르는 뭐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소개를 해주세요.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고요. 제가 이제 이 소개하고 싶은 시가 네. 있는데요. 여기에 네. 대한 이제 얽힌 이야기도 제가 네. 이 시를 읽고 네,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85페이지입니다. 네. 시 혹은 시. 늘 시집을 들고 다니는 나에게 중학생 소연이가 묻는다. 선생님은 시가 좋아요? 웃으며 돌아서는데 초등학교 1학년 지인이가 묻는다. 선생님은 무슨 시가 좋아요? 시를 시라고 알고 있는 지인. 그러고 보면 한 권 시집이란 꽃 피고 지는 씨가 맺힌 한 권 나무 같다. 희던 종이가 누렇게 바를 때쯤이면 씨들도 여물어 간다. 시나 씨들에게도 골똘하던 밤이었다는 것. 그 골똘하고 단단하던 씨들이 때가 되면 저절로 벌어지고 또 싹이 난다는 것을 차마 몰랐던 것. 지인이는 어떤 씨가 좋은데? 대묻자 장미 씨가 예쁠 것 같아요. 본 적은 없지만. 지인이 손을 잡고 울타리를 돌다 쭈글쭈글 매달린 장미 씨 덩이를 잘랐다. 선생님, 그냥 해바라기 씨 좋아할래요. 장미 씨는 씨는 너무 복잡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씨는 무슨 맛이냐고, 무슨 맛이 나느냐고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또 묻는다. 울컥한 맛. 그런데 제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생활을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늘 시를 보고 그러니까 중학생이 물었는데 이 지인이라는 애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늘 같이 이렇게 제가 네. 손을 잡고 다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특성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애정을 줬던 아이예요. 근데 얘가 이제 언니들이 시 이런데 얘는 시로 알아들은 거죠. 시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아이들이 무슨 꽃 이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다양한 꽃들을 모르니까 그냥 장미는 다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미 씨, 너는 무슨 씨가 좋은데? 그랬더니 장미 씨가 좋다 그래서 울타리에 가서 장미 씨 그 꼬투리를 따서 잘라봤어요. 장미 네. 씨 진짜 볼품 없거든요. 네. 이렇게 그 둥그런 거 안을 자르면은 네. 작은 씨앗이 몇 개 들어 있는데 네. 그 씨랄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 이게 장미 씨야 이랬더니 얘가 자기 나름대로도 장미 씨가 안 이쁜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더니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냥 해바라기 씨 좋아할래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시와 시에 대해서 이제 늘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얘가 이제 어느 날서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예,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오래 전인데 기억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가을이라는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를 쓴다고 그랬는데 얘가 그냥 제목을 가을 이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가을 그러니까 이산저산 변심을 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잘못 썼어요. 변신인데 자기가 글자를 잘못 써서 변심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변신보다 변심이 더 좋다.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 변심이란 말을 잘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전을 찾으면서 이렇게 네. 읽어주고 그리고 센터 여기저기 제가 프린터를 해서 막 붙여놨어요. 아이들한테 얘가 시를 이렇게 잘 쓴다고. 그러니까 네네. 얘가 오기만 하면은 선생님이 시 쓸게요. 그랬던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걔가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 예, 같아요. 그러니까 시를 시로 잘못 그렇죠. 들어서 시작된 예, 것이고 그렇죠. 예, 또 변신을 잘못 예, 써서 변심이라고 예, 예. 했는데 더 좋은 게 그렇죠. 되기도 하고 예, 예. 참 우리 언어가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그죠? 그 예, 약간의 받침 하나로 네. 뭐로 변주가 의미가 확 달라지기도 그렇죠. 예, 하고 연결도 되고 아 오늘 사실은 채팅창에 너무들 안 들어와 갖고 제가 약간 몸이 달았었어요. 이런 적이 없는데 오늘 무슨 동맹들을 맺었나? 이제 앞으로 미디어 Z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하라고 하는 그 팻말도 없다고 해서 이제 여기를 참여를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도깨비님이 급한 일 처리하느라고 이제 들어왔다고 하셨고 제표 시인 처음에 이제 낭송도 준수한 준수 시인 얘기하셨고 정신머리 꽃나무가 중얼거리는데 정수 씨는 정신머리가 중얼거리고 기현님이 누굴까요? 아 알았어요. 이제 내가 지난주에 본 임기현 네, 임기현 씨가 왔어요. 그래 지난주에 한번 봤어요. 네. 임기현 선생님 잘하는데. 네, 그래서 글쎄 굉장히 임기현 선생님 여기 맞죠? 임기현 선생님 우리 지난주에 만난 임기현 선생님 맞죠? 여기 처음 들어왔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명랑한 햇빛은 배경은 시인이라고 배경. 네. 너무 지각을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평소에도 워낙 준수 시인이 이런 다독다독에 다른 분한테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시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제가 아까는 이게 뭔가 잘못됐나 해서 몇 번을 껐다 켰다 하기도 하게 이재표 시인만 딱 말을 해놓고 예, 그랬어요. 마지막에 김덕근 늦었어요. 지금 4분 남았어요. 끝날 때 됐거든요. 네,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동시집이 출간된다고 하셨죠? 예. 쿠쿠기차? 쿠쿠기차. 예, 동시집이 예. 출간된다고. 그래서 동시까지 쓰시게 된 사실 시하고 동시를 같이 쓰는 게 이게 좀 더 어렵지 않을까요? 동시를 써야지 작정하고부터는 시를 더 안 쓰게 되죠. 안 그게 썼어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예, 드는 예. 게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동시를 보고 감탄한 경우가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어른이 쓰는 동시는 동시 같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근데 예. 더구나 시랑 같이 쓰면 더 그래서 완전 한쪽으로 동시로 그냥 예, 가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았는데 동시집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동시를 창작하시게 된 동기 같은 걸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기라기보다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나이 들면 어린애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뭐 제가 하는 일들이 늘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 네. 아이들이 불쑥불쑥 하는 말들이 너무 예쁘고 진짜 시 같은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 적기 시작한 게 동시에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제가 이해가 되고 제가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저는 저녁에 꼭 걷거든요. 그럴 때 앞에서 또는 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거 갖고 제가 시를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실마리가 돼서 시를 쓰게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신준수 시인에게 시란 어떤 의미일까요? 시란 그냥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보셨다시피 저에 대한 거를 다 드러낸 맞아요. 예, 네. 내지 않고는 글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이 곧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내가 시가 곧 나 자신이다 이것과 예. 내 자신이 시다 이거는 조금 다른데 마무리가 더 멋있었어요. 내가 곧 시다. 그것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우수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선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나오신 거 방송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소감이 이렇게 이제 김은숙 선생님이 늘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시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거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이 문화예술 쪽으로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늘 진짜 마음속으로는 응원하지만은 전 성격 자체가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예, 늘 그냥 망설이고 있고 그런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또 이런 자리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 감사한 게 저도 참 좋아서 하는 일인데다가 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시를 쓰는 분들이 많은 거 그분들의 작품을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그렇죠. 즐거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준수한 시인을 만났다 그런 생각 드시죠? 제가 닫는 시로 탁본 한 편 읽으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24쪽에 있습니다. 탁본. 고인세 박물관에서 직지심경 탁본을 떴다. 마중 들어간 그 한지가 문자들을 모시고 나올 때까지 두드리고 문지르는 마중. 몇백 년 숨어 들어간 것이 고작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거리. 저 문자들 날마다 신발끈을 묶었을 것이다. 오랜 세월 바깥으로 나오려고 비와 바람의 기운으로 밤낮으로 걸었을 것이다. 문자들은 비바람 세월로 걸어 나오는 것이고 자꾸 얇아져 마중하다 보면 언젠가는 평평한 표면에 도착하겠지만 기껏 그 오랜 길 걸은 거리가 손가락 한마디도 못 되는 거리다. 흐릿해진 평평한 활자들. 밖으로 안으로 걸어 나오고 걸어 들어간 거리. 탁본이라니. 제가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오랜 세월 그 거리가 손가락 한마디에도 못 되는 거리지만 어떤 거리건 간에 그 거리가 길고 짧건 간에 누가 어떤 걸음을 내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중 나가는 마음 또 나오려고 또 만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과 마음들이 많이 모아지는 그래서 더 따뜻해지는 여러분의 11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